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종합뉴스입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당초 예정보다 20분가량 길어지면서 1시간 50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양국 정상은 북한의 도발에 맞서 다양한 연합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하고 전투기나 미사일 같은 전략자산 전개에도 합의했습니다. 첫 소식 강영호 기자가 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당초 예정보다 20분 넘게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에서 양 정상은 고조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대북 억지력 공조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양 정상은 2018년 이후 가동이 중단된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Including addressing the threat posed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by further strengthening our deterrence posture and working toward a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수년째 실기동 훈련이 중단됐던 한미 연합훈련의 확대와 함께 전투기와 미사일 등 다양한 미 전략 자산을 전개하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이런 핵 공격에 대비한 양국의 연합 훈련 역시도 다양한 방식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대북 제재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와 함께 북한의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위협에 대한 협력도 대폭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 정상은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는 한편 북한의 비핵화 협상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기술 보호를 위한 경제 안보 동맹으로 격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 주도의 새로운 경제 동맹체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공식화했습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한미양국 정상은 경제적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미동맹을 군사적 동맹에서 경제안보 동맹으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요소수 대란을 비롯해 최근 우크라이나발 공급 위기까지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안전보장의 필수라는 위기의식의 반영입니다. 대통령실 간의 경제안보 대화를 신설하여 공급망과 첨단 과학기술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양국이 수시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미 양국은 반도체와 배터리,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해 정례적인 장관급 공급망 산업대화 구축에 합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외 원전 시장 진출을 위해 한미 원전 기술을 이전하고 수출에 협력하자는 양해각서를 맺고 미국 주도의 소형 원자로 SMR 개발에도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경제 공동체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참여를 공식화했습니다. This is going to be a competition between democracies and autocracies, and I mean that sincerely. And unfortunately, I think I'm being proven to be correct, not just here, but around the world. And again, we talked at length about this is not only just regional, but it's also a global alliance, in effect, of how we're going to respond.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언급하며 다양한 글로벌 현안에 대해 한미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용산시대 개막 후 처음으로 국제외교 무대에 대통령 집무실 공간을 공개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기자회견은 대통령실 지하 강당에서 열렸는데 한미 정상은 시종일관 웃음꽃을 피우며 친밀감을 과시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연결되는 도로 양쪽에 국방부 전통 의장대가 도열했습니다. 청사 현관엔 태극기와 성조기가 내걸렸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동선을 따라 레드카펫이 깔렸습니다. 옛 미군 기지 남측 게이트를 통과해 청사에 도착한 바이든 대통령은 군악대의 팡파르 연주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전용 차량인 비스트에서 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청사 현관으로 나와 바이든 대통령을 직접 영접했습니다. 푸른색 계열 넥타이를 나란히 맨 두 정상은 밝은 표정으로 악수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함께 청사 내부로 들어선 바이든 대통령은 방명록에 환대와 동맹에 감사하다고 적었습니다.
확대 정상회담 장소는 용산 청사 5층 접견실.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 대통령 집무실이 국제무대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순간입니다. 공동 기자회견은 대통령실 청사지하 대강당에서 열렸는데 단상과 좌석이 갖춰져 있고 400명까지 수용이 가능합니다. 3년 전 청와대 본관 1층 중앙계단 앞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과 비교하면 다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용산 청사 곳곳을 둘러보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어깨와 등을 연신 두드리며 친밀감을 표현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네, 처음으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이야기 정치부 원중 기자와 좀 더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단 바이든 대통령 첫 일정부터 한번 보자고요.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죠? 네, 어제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삼성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던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은 국립현충원을 찾는 것으로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방명록에는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영웅들의 경의를 표한다. 그들의 용맹이 잊히지 않기를 등의 내용을 미리 프린트를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준비를 해왔고 예. 직접 서명을 했습니다. 약 한 15분간의 참배 일정을 마치고 나서 바이든 대통령은 곧바로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이동을 했습니다. 네, 그랬군요. 오늘 회담은 전체적으로 예정보다 좀 길어졌어요. 네. 그만큼 할 얘기가 많았던 걸까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첫 순서인 소인수 회담이 예정된 30분보다 한 2배 이상 길어져서 72분간 진행이 됐는데요. 대통령실의 설명은 두 정상 간 케미가 너무 잘 맞았다라는 겁니다. 네. 구체적인 어떤 현안이나 의제보다는 민주주의와 자유의 가치 등 기본적인 철학에 대한 심도 깊은 이야기가 이어졌는데 주변 참모들이 다른 걸 화제를 바꾸기 어려울 정도라고 하고요. 이어서 열린 단독 회담도 25분이나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확대 정상회담은 12분밖에 못했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90분 예상했던 회담이 109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케미가 잘 맞았다는 두 정상의 확대 정상회담 모습을 잠시 보겠습니다. 오늘 회담은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현안을 해결하는 데 있어 양국이 어떻게 공조해 나갈지에 관해 논의하는 매우 유용한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I've enjoyed our conversations and getting to spend some time with you. Matter of fact, we spent so much time we didn't get a chance to speak to the rest of your people. 네, 케미가 잘 맞는 회담이었다. 자, 그리고 당초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이 북한의 도발이 있을 거라는 우려도 있었는데 네. 아직까지 뭐 특별한 동향이 없는 것 같고요. 한미 군 당국도 최고 수준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죠, 지금? 그렇습니다. 북한이 도발 준비는 이미 마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긴장을 늦추지 않고 예의주시하는 상황인데요. 오늘 오전부터 동해상공에는 미 공군 전투기 코브라볼이 출격해 있습니다. 이 코브라볼은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를 파악하거나 궤적을 추적하는 임무에 특화된 정찰기인데요. 또 미 공군의 다른 정찰기 리벳 조인트, 미 해군의 신호정보 수집 정찰기 에리스도 군사분계선에 인접한 수도권 인근 및 서해 상공 등을 왕복 비행하면서 대북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와중에 이런 일도 있었네요. 바이든 대통령 경호 직원이 한국 시민을 폭행해서 본국에 송환이 됐다고요? 예, 비밀 경호국 소속 직원 2명이 지금 업무에 배제돼서 본국으로 송환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2명은 바이든 대통령 방한에 앞서서 먼저 서울에 도착을 했는데 지난 19일 저녁 술을 마시고 호텔로 돌아가던 중에 택시에서 기사 및 승객들과 시비가 붙었다고 합니다. 네. 이 과정에서 폭행이 발생해서 경찰이 출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들어오기 1시간 반 전인 어제 오후 4시쯤에 귀국행 비행기에 올랐고 미 당국은 마약 복용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이제 화면에 좀 잠깐 비쳤습니다만은 지금 저 차죠. 네. 바이든 대통령 의전 전용 차량 관심이에요. 저 애칭이 이제 비스트라고 하는 거죠. 비스트.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야수라는 뜻인데요. 자체 길이가 5.5m 그리고 무게가 9톤에 달하고 방탄 유리 두께는 13cm, 차문 두께도 20cm라고 하니까 별명이 잘 어울리긴 합니다. 네. 비스트는 총알은 물론이고 수류탄, 로켓포, 대전차 지뢰 등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다고 하고요. 타이어도 특수 제작해서 펑크가 나도 한 80km 정도를 주행을 할 수 있고 연료 탱크도
충격을 가해도 폭발하지 않도록 설계됐다고 합니다. 예. 비스트는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실 청사 입구에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저도 아까 잠깐 보긴 했는데 보안상의 이유로 뭐 따로 사진을 찍진 못했습니다. 네. 대통령실 출입하니까 저 차 구경을 했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좋겠어요. 비스트 구경도 하고. 그렇진 않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치부 원정희 기자였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내일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을 앞두고 미국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 조지아주의 전기차 공장 설립으로 6조 3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미 대통령 투자 소식을 적극 환영했습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기간에 맞춰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세우겠다는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투자 금액은 6조 3천억 원, 연간 3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내년 착공에 2025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지어집니다. 이번 투자로 8,500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데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은 내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만나 감사의 뜻을 표시할 예정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SNS에서 한국 기업의 투자 성과를 적극 소개하며 홍보에 나섰습니다. I welcome the billions of dollars of investment that Korean companies like Samsung are making in the United States.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공장 설립을 약속했던 삼성전자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 미국인을 만나자 속내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Okay, now let's get it. Don't forget to vote, Peter. Oh, I'm so sorry. Don't forget to vote. Oh, I will not. Maybe here, but don't forget to vote. 한화솔루션도 2천억 원을 투자해 미국의 태양광 모듈 공장을 짓겠다는 계획을 밝히는 등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한국 방문에서 쏠쏠한 경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경희입니다. 오늘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는 60여 건의 찬반 집회가 열렸지만 다행히도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회 통제와 늘어난 나들이 객으로 서울 곳곳에서는 도로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표선우 기자입니다. 부부젤라 소리가 거리를 가득 메우고 참가자들이 한데 모여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릅니다. 주한미군 사드 최고, 사드 꽂고 평화 신장!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집회를 위해 각종 시민단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약 20m 앞에 둔 이곳 전쟁기념관에는 이렇게 울타리들이 세워졌습니다. 참여연대 등은 남북 북미 합의 이행과 사드 철거 등을 요구했습니다. 미국 무기를 우리 민중을 경찰 공권력으로 짓밟아 가면서까지 이 땅에 드러나야 할 이유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한반도의 평화와 우리의 국익, 민중의 생존권 우리 스스로 지켜내야 합니다. 당초 경찰은 이들의 집회가 대통령 관저 인근 100m 안에 포함된다며 집회를 금지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주최 측이 서울 용산서를 상대로 낸 집회 금지 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집회를 조건부 허용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곳곳에서는 방안을 환영하는 보수단체들의 집회도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인력 10,000명 이상을 동원했지만 시위는 별다른 충돌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잇따른 집회와 통제 속에 서울 곳곳은 화창한 날씨로 외출에 나선 시민으로 교통량이 크게 늘면서 도로 곳곳이 정체를 빚기도 했습니다. 내일도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찬반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만찬 자리에 김건희 여사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만 만찬 전에 김 여사가 바이든 대통령을 맞이하며 잠깐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 만찬 메뉴엔 한미 두 나라 식재료를 사용한 요리 그리고 양국의 술이 각각 만찬주와 건배주로 선정됐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환영하기 위해 국립중앙박물관에 마련된 만찬장. 윤석열 대통령의 아내 김건희 여사가 취임식 만찬 이후 열 하루 만에 공식 일정에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맞이해 짧은 인사를 나눈 김 여사는
만찬장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질 바이든 여사가 이번 방안에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원래 조용하게 하기로 했고 공식 일정도 잡지 않았다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통 의상을 입은 도열병 사이를 지나 두 정상은 만찬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의 정상급 만찬은 2010년 11월 G20 정상회의와 2012년 3월 해관보 정상회의 배우자 만찬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만찬 메뉴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식재료를 이용해 한식으로 차려졌습니다. 미국산 소갈비를 한국식으로 재운 소갈비구이와 미국산 견과류와 오렌지를 활용한 디저트가 준비됐습니다. 또한 산채 비빔밥도 한미 화합의 의미를 담기 위해 메뉴에 올랐습니다. 만찬주로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된 와인이, 건배주로는 오미자로 담은 국산 와인이 마련됐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6일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 이후 첫 주말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졌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강원 지역을 찾아서 힘 있는 집권당을 뽑아달라며 표심 공략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과 강원에서 견제론 내세웠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원주와 춘천 등 강원 지역 지원 유세에 나선 국민의힘 지도부. 힘 있는 여당이 첨단 산업 유치 등 강원도 발전 공약을 실현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렇게 강원도가 정치의 중심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가장 큰 공을 세운 강원도, 이번에 발전할 기회가 왔습니다. 강원도와 수도권에서 지원 유세에 나선 민주당 지도부는 용산 집무실 이전 등 윤석열 정부의 독단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방부가 이 피난민 살림하면서 어떻게 대한민국 안보를 국방을 책임진단 말입니까? 윤석열 정부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습니다. 격전지 후보들도 집중 유세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는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을 겨냥했습니다. 대장동부터 그리고 경기도의 부패와 비리에 맞섰던 그 전쟁의 마무리를 제가 해야 한다는 당의 부름을 안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민주당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는 김은혜 후보의 KT 취업 청탁 의혹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채용과 관련된 청탁과 비리, 우리 청년들의 공정을 해치고 우리 청년들의 주어질 기회를 뺏는 그런 후보 아니겠습니까? 나란히 마라톤 대회 행사장에 참석한 국민의힘 오세훈, 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도 각각 강북구와 송파구에서 집중 유세를 벌였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정치권 이야기 들어보는 정치 톡톡하겠습니다. 국회팀 이현재 기자입니다. 네.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지지율이 흔들리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네, 오늘 발표된 한 여론조사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잠시 양당 후보의 호칭을 통일하기 위해서 호칭을 이재명 후보로 잠시 바꾸겠습니다. 네. 여론조사 업체 STI가 그제부터 이틀간 조사한 결과 윤영선 국민의힘 후보가 49.5%, 이재명 후보가 45.8%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8일 발표된 저희 MBN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후보가 50.8%로 40.9%의 윤 후보를 약 10%포인트 앞섰던 것을 감안하면 민심에 변화가 생겼는지 주목됩니다. 이 후보 측은 업체 자체 여론조사라 큰 의미가 없다며 큰 반응을 보이진 않았지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해당 여론조사를 공유하며 윤 후보 공천하길 잘했다, 승세를 굳히겠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네. 판세가 기울어졌다고 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좀 있어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재명 위원장을 향해서 철제 그릇을 던진 시민이 체포됐다면서요? 네, 지금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을 한번 먼저 보시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 9시 35분쯤 이 위원장이 인천 계양구 거리 유세에서 시민들과 사진을 찍는 등 유세를 하고 있었는데 이 위원장 머리 뒤쪽으로 금속 물체 하나가 갑자기 뚝 떨어집니다. 네. 당시 소리가 좀 작긴 한데 한번 들어보시죠. 내가 던졌다고 말한 사람은 유세 행렬 옆 치킨집 1층 야외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60대 남성으로
치킨뼈를 담는 스테인리스 그릇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2층에서 던진 게 아니고 1층에 앉아있다 이렇게 던졌다는 겁니까? 네, 처음에 보면 위에서 떨어지는데 1층에서 이렇게 높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던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왜 던졌대요?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된 남성은 술을 먹는데 시끄럽고 기분 나빠서 그랬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이 위원장 측은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고 앞으로 이 위원장 신병 관리에 더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뭐 기분이 나빠도 그렇지 저런 그릇을 사람 머리를 향해 던지면 안 되는 거죠. 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가 5.18 때문에 특보를 해촉했다. 이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네, 신광조 전 선거전략특보가 나흘 만에 해촉이 됐습니다. 예. 네, 신 전 특보는 어제 SNS에 금남로 전일 빌딩에 215발 탄은은 빌딩에 잠복한 공수부대원을 향해 시민군이 발사한 총알 유탄으로 본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옛 전남도청 일대에서 가장 높았던 전일 빌딩은 탄은이 다수 남아있는데요. 계엄군의 헬기 사격 가능성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김은혜 후보 선대위는 해당 글이 당의 가치와 나아갈 방향에 배치되고 국민 정서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쟁자인 김동연 후보 측은 사과 한마디 없이 해촉만 하면 끝날 일이냐며 김은혜 후보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임명장 받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모레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을 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이 참가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이진복 정무수석만 참석하기로 했다가 인원이 늘어난 건데요.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며 한 총리와 노 전 대통령의 인연도 있고 하니 여러 명이 가서 마음을 표현하기로 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무래도 한덕수 총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또 인연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를 거쳐서 마지막 국무총리를 또 지냈으니까 인연이 많습니다. 어제 인준안 통과 뒤에는 또 협치의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내각도 우리 국회와 야당과 소통하고 협의하고 또 대책을 마련해 나가는데 정말 구두 뒤축이 닳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가 참석하는 이번 추도식에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도 참석하기로 해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이어 며칠 만에 또다시 여야 인사들이 대거 모이게 됐습니다. 네. 한덕수 총리 인준 문제 마무리되면서 이제 관심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한테 쏠리고 있는데 어떤 움직임이 좀 있습니까? 네, 어제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 인준에 이제 협조를 해주면서 여야 협치를 보여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진정성 있는 협치와 통합의 의지를 실천해 주기를 국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부적격하지만 인준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정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적 감정을 감안해 조치가 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네. 정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하거나 아니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떠나는 내일 이후 거취가 결정될 것이란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야의 극한 대치가 어느 정도 앞으로 해소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팀 이현재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방역 규제 완화와 맞물려서 음주운전이 전국에서 점점 늘고 있습니다. 옆에 있던 순찰차를 무시하고 보란 듯이 내달린 만취 운전자가 있는가 하면 고속도로에서는 비틀대던 음주 차량까지 모두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지 신호를 받은 순찰차 2대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잠시 뒤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검은색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하고 내달립니다. 저 차가 뭐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어쨌든 신호를 보니까 빨간불이고 신호 위반한 거 확실하니까 음주도 의심이 됐고 그래서 이제 따라가게 된 거죠. 강 큰 승용차는 인근 아파트로 들어갔고 도주로를 차단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운전자는 아니나 다를까 면허 취소를 넘어 거의 치사량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문을 안 열다가 버튼을 잘못 눌러서 문이 열렸어요. 그때 하차시킨 다음에 시동 끄고 음주 측정을 하니까 이제 0.378 수치가 나와서 이제 단속을 하게 된 거죠.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흰색 SUV 차량이 비틀거리다가 차선을 물고 주행합니다.
위험을 감지한 D차는 경찰에 신고합니다. 음주 의심 차량이 앞에서 비틀비틀거리고 가고 있어요. D차는 6km 이상 추격했고 이 차량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나오잖아요. 올해 1월에서 4월까지 전국 음주 단속 건수는 작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상태. 경찰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펼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다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요, 연이어 담배를 피우면서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주장한 겁니다. 하지만 미국과 국제사회는 믿지 않고 있죠. 한미 정상은 방역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심가연 기자입니다. 북한이 밝힌 코로나19 신규 발열 환자 수가 22만여 명을 기록하며 지난 16일부터 닷새째 20만 명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정치국 협의회를 소집해 국가 비상 방역 사업이 긍정적인 추이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전국적인 전파 상황이 점차 억제되어 완쾌자 수가 날로 늘어나고 사망자 수가 현저히 줄어드는 등 전반적 지역들에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데 대하여 평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방역 정책을 형태에 맞게 부단히 기동적으로 조정하겠다며 봉쇄 등의 방역 완화까지 시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회의 내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발언하고 줄담배를 피우며 비말을 전파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 코로나 진정세를 과시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북한의 발표에 대해 전문가들은 신뢰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북한이 밝힌 사망자 수는 66명, 발열 환자 대비 사망자 수인 치명률은 0.003%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고위 당국자는 북한의 코로나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고 한미 정상 역시 북한의 코로나 방역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he answer is yes, we've offered vaccines, not only to North Korea but to China as well, and we're prepared to do that immediately. We've got no response. 김 위원장은 사망한 현철의 국방성 고문의 빈소를 찾아 눈물을 흘렸지만 바이든 미 대통령의 방한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내일 현대차 그룹의 정의선 회장을 만나죠? 예, UAM, 네. 또 로보틱스, 자율주행 같은 미래 산업에 대해서도 대화를 할 거라고 그래요. UAM이 도심 항공 모빌리티잖아요. 그렇죠. 하늘을 나는 자동차인데 그 생명이 바로 내비게이션의 정밀도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는 게 곧 현실화될 텐데 위치 정보가 잘못되면 뭐 이제 공중에서 날아다니다가 충돌 사고도 나고 아주 위험할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스마트 모빌리티 시대를 앞두고 GPS의 오차를 줄이는 연구가 활발하다고 합니다. 네. 오차를 어느 정도까지 줄인답니까? 1m까지 줄인다고 하네요. 네. 네. 관련해서 민경현 기자가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GPS를 켜고 육상 트랙을 똑바로 따라 걷습니다. 하지만 인식된 위치는 이리저리 흩어져 있습니다. 한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GPS를 들고 걸어봤습니다. 사용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합니다. 두 GPS를 비교하면 차이는 더욱 확연합니다. 수만 번의 산업과 도심 테스트를 하여 얻은 데이터로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GPS는 장애물 등 주변 상황에 따라 오차가 10에서 최대 30m 정도 발생하는데요. 이 오차를 1m 이내로 줄인 겁니다. 정부도 GPS 오차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정지궤도 위성을 추가로 활용해 GPS 오차를 보정하는 S바스를 세계 7번째로 개발했습니다. 당장 올해 말 시범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오차는 2m 안팎에 불과합니다. GPS의 진화는 교통, 치안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을 불러올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운전하다 보면 저부 고북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잘 잡히지 않아서 불편했었는데 그런 점이 좀 추후에 보완된다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차나 도심항공교통, UAM 등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은 GPS의 오차부터 없애는 게 관건입니다.
도심항공 모빌리티에도 그 S버스 신호가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가장 활발하게 또 사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35년까지 국내 위성을 활용한 한국형 독자 GPS, KPS의 구축도 완료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민경양입니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폭등하면서 건설사들이 재개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무조건 입찰이 아닌 돈 되는 사업지를 골라서 수주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파트 공급이 줄어든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 수치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경기도 성남시의 신흥 1구역 재개발 현장입니다. 이곳은 지하철역 5분 거리에 빌라가 밀집한 지역으로 4천 가구 규모의 재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달 인접한 수진 1구역에서 시공사 입찰이 무산된 데 이어 지난 5일 신흥 1구역 사업 설명회에 건설사 4곳이 모두 불참했습니다. 건설 경기가 불투명하다 보니까 건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맞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현 시국에 맞춘다고 하지만 주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 갈 수 있도록 두 곳 모두 평당 495만 원 이하의 공사비를 입찰 조건으로 내걸었는데 건설사들이 공사비 단가가 맞지 않다며 참여를 거부한 겁니다. 자재비와 인건비는 치솟는데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가는 높이지 못하다 보니 결국 주민 분담금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 공사비 증액도 쉽지 않습니다. 결국 재정비 사업지 곳곳에서 건설사와 주민들 간 공사비 갈등이 불거져 분양을 연기하면서 서울 상반기 아파트 분양 물량은 76% 급감했습니다. 당분간 자재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낮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 공급 감소가 자칫 집값 상승을 다시 부추길까 우려됩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양산 사저에서 한미 정상회 만찬 전인 저녁 6시 52분부터 약 10분 동안 바이든 미 대통령과 통화를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첫 방한을 환영했고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을 좋은 친구라고 부르며 1년 전 백악관에서의 정상회담을 좋은 기억으로 가지고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소나기가 자주 내리는 요즘입니다. 오늘도 남부 곳곳으로 소나기가 지났는데요. 내일도 오후 한때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고요.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 강한 자외선과 오존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여름의 두 번째 절기 소만을 기점으로 기온은 더 오르겠습니다. 휴일인 내일 서울의 낮 기온 27도가 예상되고요. 다음 주 초에는 29도까지 오르면서 부쩍 더 더워지겠습니다. 특히 남부지방 경산은 3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한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중부지방 내일 오전까지 짙은 안개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오전 한때 경기 북동부와 영서 중북부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남부지방의 한낮 기온은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동해안 지역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여전히 건조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다음 주 목요일 수도권과 강원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영상 속으로는요, 김현석 기자가 취재했거든요. 강원도 철원 한탄강의 주상절리 절벽에 만든 잔도길입니다. 한탄강 협곡에 저는 잔도가 생겼어요. 네. 지나가면 발바닥이 간질간질하네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참 걷기 좋은 계절인데 한탄강 잔도길이 안성맞춤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MBN 종합뉴스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